안녕하세요. 이번 주 주간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주는 양봉으로 마감했습니다. 79.62불에 마감했고 애프터에는 좀 하락해가지고 78.90불로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주는 우선 뭐 차트를 보나 이제 흐름으로 보나 좀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도 다져졌고 이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전고점인데 이제 다음 상승에는 아마 90불 이상으로 가서 전고점을 좀 뚫을 수 있는 그런 트라이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목표 주가 상향 뉴스인데 HC 와인라이트라는 곳에서 90불로 매수 의견을 줬습니다. 지금까지 템퍼스에서 나왔던 목표 가격 중에 가장 높은 목표가가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 회사의 흐름도 좋은데 이제 애널리스트들도 조금씩 좋게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주주들한테는 이런 뉴스는 되게 좋은 소식이긴 하죠. 이제 다음 뉴스는 약세론자들의 예측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세 가지 대략 공매도 주식에 대한 뉴스고요. 저 뉴스에서 다른 종목은 리비안이랑 MP 머티리얼즈랑 템퍼스인데 저희는 템퍼스 위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공매도는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도 27%로 지금 쌓여 있고요. 이거는 소식으로 담으려다가 변화가 없어서 그냥 이번에는 이걸로 가져왔습니다. 템퍼스는 24년 6월 나스닥 상장 직후부터 화제가 됐어요. 근데 동시에 공매도 세력에게도 집중 타깃이 된 종목이고요. 지금은 유통 주식 중에 27%가 공매도인 상태입니다. 이 정도면은 좀 비이상적으로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고요. 언제든 쇼커버가 터질 수 있는 그런 확률을 지닌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그들의 주장은 AI 매출이 미비하고 AI라는 이름만 빌려온 회사다라는 의심으로 이제 시작됐고요. 주가는 과열이고 실체는 없다라는 게 약세론자들의 논리입니다. 이게 이제 상장부터 지금까지의 숏 흐름인데 보시면은 계속 높아지죠? 이게 한 번도 좀 낮아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 상장 초기에도 공매도가 조금은 높은 편이었는데 지금은 아예 이제 한 단계 더 올라뛰어서 20%대에 머물러 있죠. 그래서 이 약세론자의 하락 배팅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어요. 지금이 이제 상장 이래 가장 높은 공매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아래에 있는 수치는 이걸 뭐 상환하는 데 걸리는 요일인데 지금은 이것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높을수록 쇼커버가 나올 확률이 좀 올라간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좀 낮은 편입니다. 이 27%를 다 갚는 데 필요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유통 주식 대비 공매도도 높은데 이 기간까지 높으면 이게 이제 시한폭탄 같다라고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는데 이건 좀 안정적이고 이자율도 안정적이에요. 템퍼스는. 그래서 뭐 아쉽다면 아쉬운 게 이제 쇼커버가 터질 수 있는 여러 환경 중에 몇 가지는 지금 아직 부합하지 못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치만 그 큰 의미에서 쇼커버인 것 뿐인 거지 지금 이 정도 비이상적인 공매도 양은 이거 주가 더 급등하면은 이게 상한 물량 나오면서 그것도 그냥 쇼커버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기다리는 그렇게 뻥 터져서 갈 수 있는 쇼커버는 아니어도 지속적인 새로운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쇼커버는. 이제 그런 약세론자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공매도 약세론자들이 주장하는 거는 좀 겉으로 드러난 표면만 본 시각이거든요. 내부 사정을 좀 제대로 팠으면은 조금 그럴 수가 없는데 근데 그들도 그거를 할 텐데 전 아직도 잘 이해는 가진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가 있고 공매도들이 생각하는 시나리오가 뭐 있겠지만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저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상장 이후 주가가 88% 상장했고 핵심 사업은 AI 라벨이 아니라 유전치약과 데이터 정밀의학 서비스고요. 현재 세계 탑 20개 제약사 중에 19곳이 템퍼스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약물 연구 임상시험 최저가에서 이미 매출 기반이 탄탄하게 확대 중이에요. 뭐 이거는 실적 발표 때마다 저희가 계속 확인할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템퍼스의 AI 자체 매출 비중이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AI가 데이터를 활용하는 엔진이기 때문에 플랫폼 확장력이 크다는 점입니다. 이 뉴스 기사에서도 이런 점을 다루고 있는데 제가 항상 하는 말도 이거거든요. AI 자체 매출 비중이 적은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걸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가 중요한데 거기에 포커싱을 두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 중요한 부분을 빼놓고 그냥 표면적으로 매출이 낮으니까 뭐 사기임 이렇게 돼버리니까 걔네들을 왜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나름 공매도 기관들일 텐데 그래서 제가 뭘 놓치고 있는 게 있나? 기관들만 볼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있나라는 생각을 해서 계속 파도 딱히 나오는 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들도 분명히 생각이 있으니까 계속 그렇게 할 텐데 계속 그거에 대해서 좀 찾아보고 좀 예상해보는데 아직까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라서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라도 그런데도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서 혹시라도 뭐 그런 주장이 있거나 그런 정보 뭐 이런 반박이 있으면은 꼭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저도 그거에 대해 맞춰보고 좀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혹시 좀 있으신 분들은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세론자는 숫자를 보고 이제 강세론자들은 방향성을 보고 있거든요. 공매도 투자자들은 매출 구조와 재무제표만 바라보는데 현재까지는 적자 기업이다. AI 매출 기여도가 현저히 낮다. 그래서 고평가라는 프레임 걸기가 쉬운 종목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세론자들은 방향성을 바라보는데 의료 AI, 정밀의학, 신약개발 데이터, 글로벌 파마, 제휴 단순한 AI 테마주가 아니라 실제 병원과 제약사 필수 데이터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업이라는 방향을 보고 있어요. 저도 이 방향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템퍼스 기업이 지금 잘하고 있는 게 이런 것들인데 좀 이런 거에만 좀 프레임 씌워가지고 가는 게 좀 안타까울 뿐이긴 해요. 근데 기업을 보고 분석하고 투자하는데 이걸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런 기업을 보고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이 관점이 맞습니다. 강세론자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고 뭐 그렇죠. 이제 템퍼스 약세론자들의 뭐 이런 댓글이나 글들을 보면은 그들이 주장하는 부분도 많이 있기는 해요. 근데 저는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뭐 그냥 저는 무시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숫자는 단기적으로 약세론자들의 무기지만 데이터 생태계라는 장기적 구조는 강세론자들의 무기예요. 이 기사에서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 세 가지도 같이 저기 기사에서 다루고 있는데 일단 리비안, R2 출시가 성공해야 반전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조건부 반전에 대한 내용을 다뤄놨고요. MP 머티리얼즈는 히토리와 국방부 지원이라는 전략자산, 정부 수혜형 반전이라는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템퍼스에는 이미 빅파마 제휴 데이터 축적에서 현재 진행형 반전이 발생 중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얘네들은 뭐가 돼야지만 반전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템퍼스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반전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리비아는 아직 증명 전이고 MP는 정책과 자원에 의존하고 있고 템퍼스는 이미 증명 중이라고 봤어요. 템퍼스를 좀 좋게 다루는 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리비아는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 느낀 건데 좀 고급 동네에 좀 고급지게 좀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리비아는 제가 돌아와서 조금씩 챙겨보고 있기는 합니다. 좀 주가와 주식과는 다르게 거기 좀 부자 동네에서 좀 이쁘게 잘 타고 꽤 많더라고요, 차가. 근데 실제로 보면 이뻐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조금 추적하면서 보다 보면 나중에 재밌는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직접 투자할 생각은 아직 없고요. 그래서 결론을 내보면 공매도 비율 27%는 시장이 얼마나 템퍼스를 의심하는지 보여주는 거고 템퍼스는 의심받는 영역 AI가 아니라 실제 돈을 버는 영역 데이터와 제약사 제휴에서 가치를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템퍼스를 향한 공매도는 단순한 밸류에이션 싸움이 아니라 AI 테마주인가 의료 데이터 플랫폼인가라는 정체성 전쟁에 가깝다고 저 기사에서는 다루고 있어요. 근데 결국에 이 AI가 이 의료 데이터를 좀 분류해 해주고 뭔가를 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그냥 매출에만 안 잡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AI를 이용해가지고 뭔가를 이제 의료를 하면은 그걸 인정을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걸 인정을 안 해주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AI를 그냥 보조로만 쓰고 있다고 템퍼스 측에서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공매도 세력은 템퍼스를 AI 테마주로 보고 있는데 템퍼스는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미 의존하고 있는 정밀의학 데이터 플랫폼이에요. 바로 이 간극이 템퍼스가 약세론을 뒤집을 수 있는 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매도 입장에서 이거를 AI 그냥 테마주로만 보고 갔다면은 어느 정도 그들의 주장이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지만 여기 이제 좀 제대로 알고 투자하고 있는 분들은 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게 좀 공통된 의견이에요. 당연히 이거 수해 봐서 조금 주가가 더 펌핑된 이유는 있겠지만 기업이 워낙 잘 크고 있기 때문에 이거 어차피 다 무시하고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결국엔 실적으로 증명하는 게 기업이 해야 되는 일이니까 템퍼스가 잘 해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는 템퍼스가 모건 스탠리 제23회 글로벌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가한다는 뉴스예요. 일단 저 행사는 모건 스탠리 제23회 글로벌 헬스케어 컨퍼런스입니다. 일정은 25년 9월 8일에서 10일 뉴욕에서 행사가 진행되고요. 발표자는 CEO 에릭과 CFO 짐 로저스입니다. 저기서 템퍼스가 뭐 이런 것들을 소개합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멀티모달 의료 데이터 라이브러리 보유하고 있는 거랑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 정밀의학 솔루션 제공과 의사들이 더 나은 환자 맞춤형 치료 설계하도록 지원하는 것과 더 많은 데이터를 모을수록 더 똑똑해지는 AI 플랫폼, 환자 치료 질 향상에 관련된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뭐 별거 없어 보이지만 CEO랑 CFO가 나가서 발표하고 이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 글로벌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업계 최고 기관 투자자들이 모이는 자리고 CEO와 CFO가 직접 나와서 파이어사이드 채팅 형식으로 발표를 하고 회사의 비전과 성장 전략, 재무 스토리를 직접 어필하는 자리예요. 기관 투자자들에게 우리는 단순 AI 테마가 아니라 실제 의료 데이터를 통한 성장 기업임을 좀 증명하고 보여주고 좀 표출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 대형 기관에서 여는 이런 컨퍼런스는 다른 기관에서도 많이 주목하기 때문에 좀 중요한 자리라고 볼 수 있죠. 의미하는 바를 체크해보면 대형 기관 행사 참여는 신뢰성 강화에 도움이 많이 돼요. 모건 스탠리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업계에서 영향력이 큰 행사고
있고, 템퍼스가 여기서 CEO와 CFO가 직접 참여해 비전과 전략을 공유한다는 건 기관 투자자와 파트너들에게 신뢰와 존재감을 강화하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장과 소통 확대인데, 하이어사이드 채팅은 단순 발표가 아니라 투자자 Q&A 성격도 강하고, 재무 CFO와 경영 전략 CEO가 함께 간다는 건 성장성과 재무 건전성 모두 강조할 의도로 보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데이터 AI 경쟁력 홍보인데, 세계 최대의 멀티모달 의료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할 예정이고, 이는 의료 AI 기업들 간 경쟁에서 차별화된 무기, 데이터 규모와 AI 운영체제임을 부각시킬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는 단기 주가 모멘텀 가능성인데, 이런 행사 참여는 직접적인 매출은 없지만 기관 관심을 높이고 향후 파트너십이나 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특히 발표 직후 단기적으로 기관 매수세나 뉴스 기반 모멘텀이 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컨퍼런스다 보니까. 그래서 요약해보면 결론적으로 이번 기사는 템퍼스가 의료 AI 리더로서 산업 내 입지를 강조하고 투자자 신뢰를 확대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IR 이벤트, 장기적으로는 데이터 AI 우위를 통한 경쟁력 홍보라고 좀 정리할 수 있어요. 이제 좀 다음 소식은 직접적인 호재인데, 노스웨스턴 메디슨에서 템퍼스의 생성 AI 조종사 데이비드를 자사 EHR 플랫폼에 통합한 최초 의료 시스템이라는 기사 뉴스입니다. 그래서 CEO인 에릭이 트위터에 AI의 힘을 환자 치료 발전에 적용한다는 우리의 공동 사명을 위한 자연스러운 다음 단계입니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제 요약을 해보면 주체는 템퍼스고요. 파트너는 노스웨스턴 메디슨, 미국 시카고 기반 대형 의료 시스템인 미국 내 상위권 학술 의료기관 중 하나입니다. 내용은 노스웨스턴 메디슨이 템퍼스의 생성 AI 임상 부조종사인 데이비드를 자사 전자건강기록 EHR 플랫폼에 최초로 통합했습니다. 즉 병원의 의사가 환자 진료 시 바로 EHR 안에서 AI 실시간 인사이트 요약 문서와 임상시험 매칭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맞춤형 AI 에이전트, 자연어 쿼리, 자동 환자 요약, 지능형 메모 작성 등 기능을 제공합니다. 배경으로는 노스웨스턴은 약 10년 전 템퍼스의 첫 유전자 파트너였습니다. 양측이 장기간 협력해온 관계예요. 이번 통합은 양측 협력의 차세대 확장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미하는 바는 이게 최초 도입 사례인데, 미국 유수의 병원 시스템이 템퍼스의 생성 AI를 EHR에 직접 붙인 첫 번째 사례입니다. 시장에서 이 기술이 진짜 의료 현장에서 쓰인다는 신뢰도를 크게 높여준 사례예요. 이게 첫 번째 사례라는 게 되게 의미가 크죠. 두 번째로는 병원 워크플로우에 깊숙이 진입했다는 의미인데, 단순한 연구 데이터 파트너십이 아니라 진료 현장에 통합되어서 의사가 매일 쓰는 시스템에 자리 잡았어요. 이는 장기적으로 고객 락인 효과가 발생해서 다른 병원들도 도입 가능성이 확대됩니다. 세 번째 의미로는 정밀의학과 생성 AI 결합 첫 사례라 그 의미하는 바가 되게 큽니다. 단순 데이터 분석을 넘어 생성 AI를 임상 의사결정 지원 도구로 진화시킨 첫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템퍼스가 강조하는 멀티모달 데이터 플러스 AI 실시간 인사이트 전략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이 기업이 지향하고 말하는 대로 이게 흘러간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이게 좀 실행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장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은 공매도 세력이 주장하는 AI 실적 매출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반박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병원에서 쓰이고 있다. 이 증거는 투자자 설득에 매우 강력한 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기업이다 보니까 매출이 중요한데, 이번 계약과 통합이 매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단기, 중기, 장기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일단 단기로는 즉각적 매출 효과는 좀 제한적입니다. 보도자료를 보면 대규모 매출 계약이 아니라 도입 및 통합 사례 발표고, 노스웨스턴 메디슨이 유료 고객으로 확실히 잡히긴 하지만 당장 수백억 원 단위의 매출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병원 IT EHR 통합 프로젝트는 보통 파일럿, 시범 운영을 하고 점진적 확대 과정을 거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중기로 보면 매출 확대의 교두보로 볼 수 있는데, 노스웨스턴은 미국 내 상위권 학술 의료기관인데 여기서 성공적인 사례가 나오면 다른 병원들이 우리도 EHR에 템퍼스 AI를 붙이자는 흐름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템퍼스는 이미 빅파마 제휴로 데이터 수익 기반을 확보했기 때문에 병원 EHR 세스형 매출을 추가로 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템퍼스가 굉장히 의료기관들이랑 사이를 잘 만들어 놔가지고 이런 게 이제 증명이 되면은 확산 속도가 빠를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장기로 보면 장기적으로는 실적 기여도가 상당할 수 있음을 좀 기대할 수 있는데, EHR 통합은 의사, 간호사가 매일 쓰는 시스템이에요. 사용 빈도 고착화 가능성이 높아서 거기에 이제 세스 구독 모델까지 합치면 환자당 가격 모델 등으로 반복적인 매출 구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노스웨스턴 같은 레퍼런스가 확보되면 향후 10개, 20개 대형 병원 확산 시 수익 구조가 한 단계 점프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좀 빵빵빵 퍼질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실적 차원에서 의미를 보면 브랜드 레퍼런스 효과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탑티어 병원에서 실제 도입했다는 사례 자체가 기업 가치에 큰 신뢰를 부여해주고 공매도 세력이 말하는 AI 실질 매출이 없다는 비판을 방어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는 당장은 매출 숫자보다 성장성에 대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더 줄 수 있는 이벤트로 볼 수 있고요. 단기 실적보다는 시장의 신뢰와 미래 수익성에 기여할 수 있는 좀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게 이제 어떻게 뻗어나가냐에 따라서 이게 좀 많이 갈릴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실적 반영 시점을 한번 보면 25년 하반기 아니면 26년부터 본격적으로 병원 AI EHR 매출이 분기 보고서에 가시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발표는 그 출발점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빠르면 3분기 실적 발표에도 언급이 나오지 않을까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닝콜에서라도 나오겠죠 이게? 한 줄 정리해보면 템퍼스는 미국 최상위 의료기관인 노스웨스턴 메디슨의 자사 생성 AI인 데이비드를 EHR에 최초로 통합시켰으며 이는 단순한 기술 파트너십을 넘어 실제 임상 현장에서 AI가 쓰이는 첫 상징적 성과라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계약은 단기 실적에 직접적으로 큰 숫자를 더하진 않지만 레퍼런스 확보와 신뢰도 상승, 병원 의료 시스템 확산, 중장기 매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전략적 이정표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기업 가치 성장 스토리에는 매우 긍정적이고 향후 실적 기여도는 점진적으로 커질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단기간 급등을 불러와준 호재는 아니지만 제가 좋아하는 기업 본질에 좋은 호재인 뉴스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 이런 호재를 더 좋아해요. 주가가 뭐 갑자기 뻥 올라가는 호재도 당연히 좋고 중요하지만 결국에 이 본질 성장에 중요한 이런 좋은 호재들을 저는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템퍼스 기업이 나가야 될 방향으로 잘 나아가고 있는 이정표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추적하면서 분석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제 투자 시나리오를 조금 더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역할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마지막 뉴스인데요. 템퍼스 AI의 2분기 순손실 개선 추세를 뒷받침하는 요인은 무엇일까라는 기사입니다. 이제 이 뉴스는 2분기 실적에 대한 뉴스이기 때문에 이건 가볍게 빠르게 보겠습니다. 뭐 실적은 하도 많이 다뤘으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순손실 개선으로 봤습니다. 순손실이 4,280만 달러로 큰 폭으로 개선됐고 그 원인이 이제 매출 급증 89%가 있고 비용 관리 강화, 고마진 제품 비중 확대와 운영 효율성 개선입니다. 총 매출에서 유전착 매출이 115%로 크게 증가했고 데이터 서비스 매출이 35%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수익성 지표도 매출 총이익이 160%가 증가했습니다. 조정 에비타는 마이너스 560만 달러로 적자가 축소됐고 현금도 전분기 대비 7천만 달러가 올라가서 좀 안정성이 생겼습니다. 재무구조도 강화됐는데 이게 다 CB 역할이죠. 7억 5천만 달러 규모의 0.75% 전환사채 발행했고 이 발행한 걸로 고금리 대출 일부 상환했고 이자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 3분기부터 반영돼요. 재무 안정성 강화가 확실하게 많이 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종 업계를 비교해보면 가던텔스는 작년보다 악화됐고 이그젝트 사이언스는 작년보다 개선됐습니다. 동종 업계 두 개라서 체크가 돼 있고요. 주가 및 밸류에이션은 템퍼스는 지난 1년간 41.3%가 상승했고 업계 평균 17%, S&P 17.4% 대비 아웃퍼폼 했습니다. 되게 큰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템퍼스가 떨어졌어요 하지만 연 단위로 보면 엄청난 상승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밸류에이션 확인해보면 PS 비율이 9.28배로 업계 평균 5.83배 대비 높습니다. 여전히 고평가라는 꼴표가 달려오고요. 이 기사에서 등급은 랭크 3를 줬습니다. 보류 홀드로 줬어요. 한 줄 정리하고 끝내보면 템퍼스 AI는 2분기에서 매출 폭발적 성장, 특히 유전치약 115%와 비용 효율화 덕분에 순손실을 대폭 줄였고 재무 안정성을 높였지만 밸류에이션 부담 때문에 여기서는 홀드 의견을 유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이렇게 마무리해봤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템퍼스 주주시거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